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러시아, 우크라이나 전쟁 가능성에 대한 그런 게 주말 동안에 계속 발생을 했고,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인플레이션, 물가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제 금리 인상을 시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로 시장이 하락을 하고 그런 상태인데요.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. 진짜 실제로 전쟁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잘 모르겠는데, 워낙에 지금 공포 구간이긴 합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.78%까지 하락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. 금요일날 이제 밤부터 해서 토요일날 넘어가는 그 새벽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침공 이슈가 나오면서 미국 지수가 이렇게 좀 하락을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주말 동안에 뭐 바이든 대통령이랑 푸틴 대통령이랑 얘기를 하면서 해결이 잘 됐어야 되는데, 지금까지 봤을 때 해결이 된 모습이 아니어서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월요일 날에도 좀 개파락을 하면서 시작을 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그에 따라서 이제 뭐 관련주가 오히려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, 금요일 날 눈에 띄게 보이는 게 식량 사료주들이 좀 상승을 좀 했었고요. 그러니까 이제 그 곡물 가격,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나 그다음에 전쟁 저런 우려감으로 이 원자재 그리고 곡물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식량 사료주인 미래생명자원이 상한가를 갔고요. 그다음 팜스토리, 에드 바이오텍, 그다음 이지바이오 이 순서대로 식량 사료주 상승하면서, 그다음 이제 GSE나 뭐 한국석유, 한일단조, 빅텍 이렇게 좀 지수가 빠지면 오르는 종목들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. 이렇게 지금 계속 빠지는 시장에서 잠깐 지수도 보면은 그나마 이제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는 좀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. 코스닥은 보시면은 마이너스 2%까지 빠지면서 좀 시작을 했고요. 마감을 했고, 아마 만약 월요일날도 개파락을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개파락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, 시장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1월 28일 날에 만들어졌던 저점을 여기를 지키면서 쌍바닥, 그러니까 뭐 이번에 전쟁 우려감으로 인해서 개파락이 나오면서 오히려 확 이렇게 장중에 시가에 많이 빠지다가 오히려 반등이 나와주면은 괜찮은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시가 개파락 후에 그러면은 큰 관점에서는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시켜주거나 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, 또 애매하게 또 개파락이 안 나오고 또 보합에서 시작했다가 장중에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그런 모습은 좀 최악입니다.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이런 저점이 깨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또 하고 있는데요. 그러니까 미국 지수가 빠졌으니 차라리 시원하게 개파락 한번 하는 게 또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러고 나서 오히려 이제 바닥에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매수세가 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. 일단 뭐 이거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, 전쟁이 과연 날까에 대한 그런 생각입니다. 진짜 전쟁이 날지는 잘 모르겠어요. 전쟁이 나기 전에,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2월 16일 날에 러시아 침공서를 제기했다, 법에다가 전달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, 이게 계속 주말 동안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이런 뉴스를 봤을 때 오히려 러시아는 좀 가만히 있는데 미국에서 나서서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. 일단 이때 2월 16일 날에 침공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고, 오히려 아마 이 뉴스 때문에 16일이 수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 날까지는 좀 빠질 수도 있다가 16일 날 실제로 그런 침공을 안 하게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게 조금 해소가 되는 그런 좀 시장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, 그리고 이제 큰 관점에서는 아마 진짜로 전쟁이 나면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. 지수가 이렇게 크게 하락을 더 한번 할 수도 있는데, 결국 그 하락이 나오고 나서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면서 그 실제적인 나라인 우크라이나에게는 진짜 안 좋은 소식이지만, 그 시기에 만약 지수가 이렇게 좀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그때가 이제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위에서도 물려있는 물량들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냥 전쟁이 안 나는 겁니다. 전쟁이 안 나고 이렇게 대치만 하다가 그냥 빨리 그냥 깔끔하게 합의를 보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살려줬으면 좋겠고요. 이제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시장에서 딱 봐야 될 거는 명확합니다. 그 관심 종목 볼 것들은 좀 명확하게 몇 가지 보이는데, 그거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고, 그래서 이거 블로그 잠깐 보면서 오늘 상한가를 11일날 상한가 갔던 종목들 재료 분석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어제 올렸던 영상 중에서 이제 그 미래생명자원은 이런 4등분선 그어가지고 매매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올렸었고요. 팜스토리는 2등주여서 좀 장막판에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진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근데 다음에는 일단 비중을 조금 줄여서라도 한번 2등주도 매매를 좀 해볼까 싶고요. 그런 내용이고,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706억 매수, 외국인 6천억 매수, 기관은 6,900억 매도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 그래서 외국인이 3일 연속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이제 코스피는 조금 잘 지켜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를 하면서 그냥 장중에 큰 반등 없이 계속 밀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그러니까 시장을 잠깐 봤다라고 하면은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 상황에서 특히 이제 전쟁 이슈나 인플레이션 그런 우려감들이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치면은, 그런 게 이제 지수 하락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근데 그럼 지수 하락을 만약 한다라고 하면은 지수
그 반대되는 종목, 그날에 반대되는 종목인 미래생명자원 이쪽이 이제 상한가가, 저는 한번 이게 상한가가 풀렸으면 좋았다라고 생각은 좀 드는데, 만약 지수가 올랐으면은 이게 상한가가 좀 풀렸을 겁니다.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가 상한가가 풀리면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, 네, 지수가 빠지거나 하진 않았고, 그러니까 지수가,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, 지수가 얘가 빠지면 오르는 종목인데, 이게 지수가 어차피 계속 떨어질 거라고 하면은 이쪽에서 이런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한번 매매를 같이 매수를 들어가는 쪽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그거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. 환율은 뭐 그냥 좀 준수한 상태, 그냥 그렇게 막 확 올라가고 그런 모습까지는 아닙니다. 그다음 미국 나스닥 지수도 이제 봤고요. 이제 이런 전쟁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그런 모습이다. 이제 상승, 오늘의 이제 상승 종목들이랑 하락 종목들을 좀 기록해 놓은 걸 볼 건데, 이거는 궁금하시면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 달아 놓도록 하겠습니다. 상승 종목은 이제 미래생명자원부터 이제 뭐 GSE,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, 그다음 개별주, 그다음 영업 이익이 증가했던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식량 사료 테마를 보면은 상승한 이유가 외식 물가가 상승률이 13년 만에 최고다.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태로서 이제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으로서 상승을 했습니다. 두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 침공 이슈 때문에 상승을 했고요. 그다음에 영업이익 관련주들은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개별주들도 이렇게 좀 상승을 했던 모습들이 있고, 반대로 이제 하한가를 갔던 종목을 잠깐 보면은 크래프톤하고 이메이드가 있는데요. 크래프톤이 이제 게임 배틀그라운드 만드는 회사인데, 영업이익이 완전히 뭐 안 나와가지고 전년 동기에서 53.6% 줄면서 하락을, 이제 주가가 10%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. 시장 전망치보다 이제 18.7% 밑으로 떨어진 수준이고, 이거 회사에서 거의 돈을 못 벌었던 수준이다라는 겁니다. 최근에 또 게임주들이 많이 안 좋다라는 게 보이고요. 여기 밑에 NC소프트도 있고,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실적을 제외하고서는 영업이익이 거의 안 나왔다. 컨센서스보다 완전히, 그냥 예상치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계속 이틀 연속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럼 시장 뉴스를 잠깐 보면은 이제 싸이월드 앱이 2개월째 앱마켓 미승인인데, 이번 주에 새 버전을 16일날 신청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입니다. 그다음에 13일날 자가 검사 키트가 이제 온라인 판매 금지를 하면서, 그래도 이제 3천만 명 분의 공급을 정부에서 한다라고 하는데, 제가 써놨던 게 진단 키트 판매가 증가하는 게 이제 증가를 하는 거죠, 결국에는. 그러니까 뭐 금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악재보다 어차피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이기 때문에 지금의 진단키트 조정은 그래도 매수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. 그다음에 뭐 FED 픽스텝에 대해서, 그다음에 이런 쪽 뉴스들을 좀 적어 놓긴 했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관심 종목들을 좀 볼 건데, 위에가 이제 매수를 했던 종목들이고요. 여기 이제 종목들이고, 이건 어차피 저도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소액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 관심 종목들을 좀 올려놓습니다. 아까 말했듯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크게 이제 조정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, 시장에서 진단키트가 이제 안 팔리는 게 아니죠.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자가 진단키트가 지금 계속 판매가 되고 있고 또 수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, 오히려 그게 이제 아까 봤던 저런 이슈들, 그러니까 온라인 판매 금지를 하지만 정부에서 이제 공급을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뉴스 같은 거를 봤을 때, 진단키트 주에는 오히려 좀 상승이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슈마시스 같은 것도 이런 구간에서 잘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오토엔 같은 경우는 조금 이때 정리를 할까 싶었는데 정리를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, 일단 움직임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모습이어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그다음 손오공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블리자드 82조 원 인수했다라는 그런 이슈, 뭐 지금 좀 많이 밀리긴 했습니다. 밀린 상태고, 금요일 날에도 이렇게 밀린 상태인데, 그래도 이런 저점 구간을 안 깨면은 계속 그 재료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홀딩 할 만한 거라고 생각하고, 이렌시스도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떨어질 때 좀 샀는데요. 떨어질 때 좀 샀습니다.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볼까 하고요. 그다음에 한네트, 이것도 이제 CBDC 관련돼서 뭐 다른 이제 시장 자체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수급이 크게 안 들어오면서 음봉으로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입니다. 일단 뭐 같이 좋아지려면은 이제 시장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. 로봇주는 좀 괜찮은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. 이런 눌리는 구간 괜찮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. 눌릴 때 좀 잘 보려고 합니다. 그다음 로보도 같이 좀 보고 있고요. 그다음에 대신정보통신도 여기 1320원, 1400원대에서 제가 매수를 해놓은 상태고, 좀 많이 밀렸는데 그냥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어차피 뭐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, 경남제약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인데, 얘가 이제 저는 좀 뭐 슈마시스 다음 아니면 슈마시스보다 상승률이 좀 높기 때문에 좀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, 생각보다 밀리기는 많이 밀리더라고요. 근데 여기 4,000원대에서 또 추가 매수를 할 생각으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다음 일동제약을 여기서 사긴 샀습니다. 36,000원대에서 사놨는데
만약 여기서 한 번 더 밀리면은 이제 추가 매수 더 들어갈 생각이고요. 일단 얘도 거래대금이 많이 터지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처음 눌리는 구간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지 않나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로보로보 아까 말했죠.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매각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보고 있는 상태고, 본다고 떨어진다 하면은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지지만 거래량이 없죠.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참 그래도 지금 시장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면서 이게 관심 종목 떨어진다고 하면은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다음에 녹십자 MS도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고 좀 후발주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들어왔던 거래대금 자체가 나쁜 흐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전체적으로 좀 진단키트 주들이 좀 어차피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의 그 수급이 좀 전쟁이나 전쟁 관련주,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좀 몰려서 그렇지 진단키트도 결국에는 힘을 한번 모아가지고 한 방 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물론 여기서 막 악재가 나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긴 하죠. 그다음에 EDGC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이 이제 이 미국 조달청에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업체로서는 미국 조달청 그쪽에다가 이제 공급하는 게 어려운 거라고 합니다. 근데 EDGC가 그런 거를 이제 그 공급하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힘이 괜찮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좀 보고 있고요. 바이오스마트도 진단키트 줍니다. 그냥 잘 눌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. 열심히 눌린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다음에 TJ 미디어 이제 노래방 관련된 종목, 얘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죠. 아까 봤던 진단키트랑 전에 얘기했던 진단키트랑 리오프닝주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싸우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전쟁,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이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가면서 이 리오프닝이나 진단키트 둘 다 좀 빠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. 근데도 이제 관점은 이제 좀 다르진 않습니다. 진단키트 쪽을 좀 우선적으로 좀 볼 것 같고 떨어진다 이런 미리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그러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은 이제 반대로 그 리오프닝 주들이 좀 이제 떨어지겠죠. 떨어지면은 그때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. 뭐 일단 그런 관점으로서 종목들을 좀 보고 있고요. 에너토크도 원전 관련주로 좀 뭐 떨어지면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고요.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일봉상에서 좀 큰 움직임 속에 움직임이 이제 괜찮은 종목들을 좀 미리 떨어지면은 좀 사가자는 그런 입장으로서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리더스도 이 화이자 백신보다 효능이 좋다라는 그런 이슈가 또 있고요. 그런 것들 생각하면서 좀 보고 있고, 그다음에 뭐 넷게임즈는 그래도 넥슨 저런 이제 합병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보고는 있는데 좀 흐름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. 흐름이 좋지는 않아서 얘는 좀 지우도록 하고, SD바이오 센서도 진단키트입니다. 결국엔 진단키트들 쪽으로 워낙에 앞에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쉬어갈 때 이 뭐 악재로 인해서 쉬어갈 때가 매수에 대한 매수 타이밍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. 제 관점에선 좀 그렇고요. 그리고 이제 제 관심 종목이 이렇게 좀 많다 보니까 얘기하시는 게 관심 종목 좀 이제 줄여서 알려달라고 하시는데, 이게 제가 이제 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그 리딩은 아니고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 올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을 다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넣어가지고 그냥 매수할 것들은 이제 소액으로 다 이렇게 매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. 꼭 지금 시장에서 어차피 이런 하락장 이런 장을 이제 좀 경험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장에서 어떤 모습에서 매수를 좀 들어가야 이제 수익이 좀 나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저도 이제 다시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저는 보고 있고, 그러니까 종목들의 특징은 대부분 이제 이런 거래대금이 들어왔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빠지는 종목들을 우선시 좀 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 장중에 단타를 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내일부터는 좀 3분봉 단타 같은 걸 좀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 이제 장중에 한번 단타할 종목들이 있으면 여기다가 한번 이렇게 올리는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. 왜냐면 저한테 이제 또 돈을 내시기도 했으니 리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장중에는 이런 종목들이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어차피 그 타점이나 이런 것들은 저랑 어차피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뭐 매일은 아니겠지, 되도록 시간 날 때 한 번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,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로그 주소는 댓글에다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바닥이었습니다.